성격을 영어로 우리가 personalit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성격이라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동물들은 개성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양이, 개 길러보신 분이면 뭐 한 두어 마리 같이 기르는데 둘이 다 다른 건데, 그럼 동물들은 로봇처럼 다 똑같으냐?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의 퍼스널리티에 그렇게 다양한 거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영어로는 boldness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bold하냐, 얼마나 대담하냐, 또는 aggressive하냐, 얼마나 공격적이냐, 또 얼마나 사교적이냐, social하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대체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철새들 군무를 보거나 아니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거를 이기적 무리라는 표현으로 selfish herd라는 표현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왜 그런 거냐 하면 포식자가 나타나면 그 포식자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누군가 포식자가 잡아먹을 만한 친구 뒤로 내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촘촘하게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하나의 볼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게 된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 먹히는 동물들, 피식 동물들이 그렇게 똘똘 뭉치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꼭 튀어나오는 놈이 있어요. 상황 파악을 하러 나오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심찮게 관찰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무리 중에서는 왜 저게 위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진단하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하겠답시고 튀어나오는 놈이 있을까? 동물 세계에 그런 대담함이라는 개성이 상당히 제법 자주 관찰이 되더라는 거죠.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어떤 무리에서 보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린 뭐 영화에서 인간 세계의 그런 분들을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게 묘사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나가라고. 내가 나가서 그거를 해결하나. 아니 네가 왜 나가냐고 막 붙들고 그 친구가 붙들고 막 그래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 세계에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묘하게 그런 존재들이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면 그 새끼들이 또 그런 성향이 또 강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그 사람은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연구해 볼 가치가 있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용기 유전자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우리가 5.18이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아픈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일까지 번지지 않았는데 광주 시민들은 정말 용감하게 그렇게 일어섰을까? 광주 시민들은 특별한 뭔가를 갖고 계셨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생물학자로서는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칫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거다 하는 거를 모를 리 없건만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그 독일 우르겐 힌스펜터와 같은 초창기에도 그랬고 그 일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힌스펜터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굉장한 모험을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던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외국에 보도하는 바람에 그 당시 우리나라 기자들, 해외 기자들이 자료들을 제공하는데도 방송국이 전혀 그거를 방송을 안 하니까 MBC, KBS 건물을 막 불태우는 그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있는 많은 기자들은 정말 끊임없이 그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걸로 압니다. 일반인이었는데 뒤늦게 우리한테 알려졌잖아요. 전옥주 씨. 야, 그 무슨 용기일까? 가두 방송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다가
또 가서 고문당하고 뭐 이랬던 일들. 이분이 우연히 지나다가 그런 참혹한 현장을 보고는 이걸 왜 알리질 않느냐, 그래서 그 확성기나 뭐 이런 걸 구하러 아예 가셨다면서요. 관공서에 가서 달라고 해서 그걸 들고 나와서 가도에서 그런 큰 소리로 방송을 했다. 야,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위험을 알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alarm calling이라고 하거든요. 위험을 알리는 존재는 가장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 행동을 전옥주 씨는 한 거잖아요. 참 그 용기가 너무나 가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구가 그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땅다람쥐의 경우에 제일 먼저 매를 발견하고 경고음을 내는 그 친구가 제일 큰 위험에 닥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걸 보면 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걸 유전자 관점으로 끌고 내려가 보면 그런 유전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유전자가 살아남아 있는 집단.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살려내는 내 형제 자매들, 이들의 몸 안에 내 유전자의 일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총합을 해보면 내가 설령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많은 개체들을 살려낸다 그러면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얘기한 포괄적합도 이론인 거예요. 제가 오늘 용기 유전자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는 그 상황에서도 금방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모를 리 없는데 제일 앞에 서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섰던 그런 젊은 청년들, 시민들 참 너무 고맙고, 우리들도 그분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리라고. 다른 어떤 나라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그 참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서는 그런 속성이 우리 배달민족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는 용기 유전자가 특별히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물학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5.18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광주에 사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그런 유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살아온 다 같은 민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시민을 우습게 보고 시민을 탄압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참 굉장히 뜻깊은 그런 날을 맞으면서 생물학자로서 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용기 유전자를 믿어볼랍니다. 그 용기 유전자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 역사에는 영원히 이 용기 유전자의 힘이 늘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